2장 14년 동안 아무도 공자를 원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늦은 밤 조용한 문장을 읽는 공간 황혼서재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공자는 관직을 떠난 뒤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가 책이나 쓰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제자를 가르치며 편안한 노년을 준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여전히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믿는 정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몇 명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무려 14년 동안 이어집니다. 14년.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초등학생이 대학생이 될 정도의 시간, 갓 태어난 아이가 중학생이 될 정도의 시간. 공자는 그 긴 세월 동안 여러 나라를 떠돌며 자신을 받아줄 군주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치가 옳다. 백성을 위한 정치가 가능하다. 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를 환영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사실 당시 군주들이 원했던 것은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힘이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정략, 전쟁에서 이길 방법, 영토를 넓힐 방법. 그러나 공자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십시오. 예를 지키십시오. 지도자가 먼저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군주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덕 이야기를 하는 사람. 전쟁이 눈앞인데 예의를 말하는 사람. 그래서 공자는 번번이 외면당했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평생 준비한 이력서를 들고 다녔지만 어느 회사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는 상황. 자신의 능력을 믿지만 세상은 그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 여러분도 그런 시절이 있으셨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던 시절.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과가 따라주지 않던 시절. 그때의 외로움은 시간이 지나도 잘 잊히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굶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군대의 오해를 받아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자들마저 불안해했습니다. 스승님, 이 길이 맞습니까? 언제까지 떠돌아야 합니까?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계획은 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신념은 있지만 결과가 없었습니다. 희망은 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공자가 남긴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를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른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마치 돈을 벌지 말라는 뜻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자가 말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옳음을 버리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와 자주 마주칩니다. 정직하게 살 것인가? 편하게 살 것인가? 원칙을 지킬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공자 역시 그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원칙을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추고 듣기 좋은 말만 했다면 어쩌면 더 높은 자리에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적어도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살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고 싶었던 원칙이 있었습니까? 남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가치가 있었습니까? 어쩌면 지금 떠오르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14년 동안 떠돌던 공자는 어느 순간 깨닫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생각보다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람은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옳은 말이라고 해서 반드시 환영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 깨달음은 그를 더욱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공자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방랑을 거치며 그는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 사람의 두려움, 사람의 한계, 그리고 사람의 슬픔까지. 어쩌면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14년의 방랑 끝에 공자는 결국 고향 노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원하던 정치 개혁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바로 그 실패 이후에 시작됩니다. 그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질 사상이 탄생하게 됩니다. 인생은 참 묘합니다. 때로는 실패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가장 중요한 준비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당시 공자는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남기게 될 영향력이 2500년 뒤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그때는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오히려 그 일이 나를 성장시켰던 경험.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고 그 일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던 경험. 공자의 14년 방랑 역시 그랬습니다. 그것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사람을 완성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자의 인생에는 이보다 더 큰 슬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사랑하던 제자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평생 침착하던 공자는 무너져 내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공자가 가장 아꼈던 제자 안연의 이야기와 삶의 무상함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